안녕하십니까. 송영욱TV의 송영욱입니다. 오늘은요, 정부가 공식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 전략을 제가 보고 그 안에서 개인이 어떻게 돈을 지킬 수 있고 불릴 수 있는지를 풀어낸 영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26년부터 투자에서 벌어지는 차이는 단순한 정보의 차이가 아니라요. 정부 정책을 모르고 투자하느냐, 알고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같은 주식, 같은 펀드, 같은 수익률인데 어떤 사람은 세금으로 수백만 원 내고 어떤 사람은 합법적으로 거의 안 내거나 또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정부가 좀 밀어주는 그런 투자 위에서 개인 자산을 좀 늘리는 방법, 그런 구조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정부가 직접 깔아준 절세 고속도로가 있는데요. 국내 주식, 국내 펀드의 장기 투자, 단순하게 그렇게만 하면 안 되고요. ISA, 국민성장펀드, BDC라는 절세 전용 그릇에 담아야지 혜택을 많이 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혜택은 비과세,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 그리고 소득을 공제해 주는 거,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손실을 보존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는 투자 실력보다 정책을 읽어서 투자하는 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2022년 ISA 제도가 좀 바뀝니다. ISA 계좌가 비과세 계좌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세제 혜택이 좀 더 확대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닌데요. 세제 혜택이 확대되는 것은 뭐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첫 번째, 투자 대상. 기존 ISA 같은 경우는 예금 펀드, ETF, ELS 등 다양한 곳에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예정된 ISA 개편안에 따르면은 국내 주식, 국내 펀드, 국내 ETF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납입 한도도 연간 2천만 원, 총 1억 원이었는데 이것도 좀 확대할 예정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비과세 한도도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인데 이것도 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개편된 ISA 같은 경우에는 청년 ISA 계좌, 그다음 국민성장 ISA 계좌 이렇게 구분돼서 나올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혜택도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청년 ISA 계좌, 그다음 국민성장 ISA 계좌 이것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요. 이 계좌 안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세금 부분은 충분하게 잘 봐줄게. 세금을 최대한 적게 내거나 환급해줄게. 이렇게 공식 선언한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6년 ISA 계좌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없으면 세금부터 손해보는 계좌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지는 ISA 계좌에 여러분도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청년형 IS 계좌가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것에 대한 대상, 혜택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대상은요, 연봉 7,500만 원 이하의 청년입니다. 청년이라고 하면 보통 19세에서 만 34세 이하를 말하는 건데요. 청년 중에서 연봉이 7,500을 넘는 분들은 거의 없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청년들은 이 청년형 ISE 계좌에 가입 대상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세제 혜택이 아주 커졌습니다. 비과세 혜택, 그다음 분리과세 혜택인 건 정도나고 똑같은데요. 소득공제 혜택, 납입액의 한 10% 정도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기존보다 세제 혜택이 더 확대됐다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좀 제한하는 부분이 있는데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청년 미래적금이 있고요. 국민성장 ISA 계좌도 있다고 했죠. 요것과 동시에 청년 ISA 계좌를 가입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청년형 ISA 계좌, 그다음 청년 미래적금, 국민성장 ISA 셋 중에 하나만 가입해야지 중복해서 가입할 수는 없다. 이런 점들이 약간 단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3년 동안 배당 소득이 1,000만 원을 가정할 때 만약에 청년형 ISA 계좌로 가입을 하게 되면요, 약 170만 원 정도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큰 거죠. 1,000만 원에 170만 원 정도 절세 효과, 거의 17% 가까운데, 물론 이것은 개인 소득 수준, 그리고 배당 수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연봉 5천만 원, 그리고 배당 소득 1,000만 원으로 가정했을 때, 한 170만 원 정도, 절세 효과가 있는 거니까 엄청난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청년형 ISA 계좌하고 청년 미래적금은 중복해서 가입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하나만 선택한다면 어떤 것이 좋을까요? 이것은 각자의 투자 성향에 달려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상품은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니라 그냥 성격이 다를 뿐입니다. 청년 미래적금 같은 경우에는 정부 기여금을 준다는 점이 굉장히 특징적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는 돈에다가
정부에서 6%에서 12%더 준다는 거니까 굉장히 안정적으로 자금을 불릴 수 있다. 그래서 변동성을 싫어하는 사람한테 적합합니다. 청년 미래 적금은 적금이기 때문에 확정 금리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추가로 굉장히 수익률이 높아지거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기여금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더하고 약간의 금리를 더 주고 그다음 비과세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점들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청년 ISA 계좌는 투자 수익에다가 절세 효과가 있는데 투자 수익에 대해서 일정한 비과세, 분리과세, 그리고 소득공제 이런 절세 효과가 있는데 청년 미래적금처럼 확정금리를 두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죠. 그렇지만은 청년형 ISA 계좌를 펀드 형태로 투자하는 경우 수익률이 뭐 20%, 30%, 50%도 날 수 있는 거니까 좀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청년 미래적금보다 청년형 ISA 계좌가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딱 기준을 잡자고 하면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신 분들은 청년 미래적금이 더 나을 것이고 그다음에 좀 공격적인 투자로 자산을 더 많이 키우고자 하시는 분들은 좀 위험을 부담하더라도 청년형 ISA 계좌가 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상품의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요.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어떤 것이 더 좋은지를 선택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년형 ISA 계좌 외에 또 국민성장 ISA 계좌가 있다고 그랬죠. 국민성장 ISA 계좌는 전 국민용 절세 통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청년형 ISA 계좌는 청년만 가입이 가능하죠. 만 34세 이하의 청년만 가입이 가능하지만은 국민성장 ISA 계좌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형 ISA 계좌를 가입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국민성장 ISA 계좌를 가입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ISA 계좌와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상품은 비과세뿐만 아니라 분리과세 되니까 절세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을 담느냐보다 어디에 담느냐가 더 중요한 그런 계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민성장 ISA 계좌로 절세 혜택이 좀 좋으려면요. 어떤 것을 담아야 되냐면은 국내 주식, 국내 펀드, 국민성장펀드, BDC 이런 상품에 가입을 해야지 최대의 절세 효과가 가능해진다는 점 이런 부분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성장 ISA 계좌에서 절세 혜택을 많이 받으려면은 국민성장펀드 또는 BDC 이런 상품에 넣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국민성장펀드, BDC가 어떤 상품인지에 대해서 서로 비교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요, 정책금융펀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금융기관에서 만든 펀드가 아니라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만든 그런 정책금융펀드이고요. 총 30조인데 그 중에서 6천억에 대해서는 국민 참여형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투자 대상은요, 첨단 전략 산업, 예를 들어서 AI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바이오 등과 같은 성장 산업에 투자하는 그런 펀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서 손실의 20% 정도는 정부가 후순위 보존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억짜리 펀드를 만들었는데 손해가 20억 정도 났다. 그러면 20억까지, 손실의 20%까지는 정부가 보존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펀드를 가입했는데 20%가 사실상 손해가 나도 나는 손해를 안 본다. 20%까지는 정부가 보존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하죠. 손해가 나더라도 20%까지는 정부가 보존해주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더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펀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제 혜택도 좋은데요. 배당소득 9% 분리과세하고요. 소득공제 혜택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된다는 점이 굉장히 유리한 세제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BDC, 이것은 기업성장펀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국가에서, 정부에서 주관하는 펀드가 아니라 일반 운용사에서 주관하는 상장 공모펀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증시에 상장해서 ETF처럼 매매도 가능하게 하는 펀드라고 볼 수가 있고요. 투자 대상은 성장산업인데 주로 이제 비상장된 벤처기업, 혁신기업, 그러니까 좀 더 공격적인 투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코넥스 기업에 투자한다든지 코스닥 소형 코스닥 기업에 투자한다든지 이런 투자를 하는 펀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펀드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의 한 10% 이상 필수적으로 넣어야 되고요. 이 펀드를 운용한 운용회사가
의무적으로 1% 이상은 출자해야 된다. 운용사 고유자산을 투자하기 때문에 그 운용사도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그리고 세제 혜택은 배당소득 9% 분리과세한다. 그리고 소득공제는 없다는 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투기적인 상품이라기보다는 정부가 여기로 오면 충분한 세제 혜택을 주겠다. 이러한 정책 상품이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성장펀드란 말이 있고 국민성장 ISA란 말이 있습니다. 국민성장이란 말이 들어가서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제가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요, 상품명입니다. 상품명. 그리고 국민성장 ISA는 ISA 계좌, 통장이죠, 통장. 그러니까 ISA 계좌에서 국민성장펀드를 담을 수 있는 자산운용 컨테이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민성장펀드의 투자 대상은 예를 들어서 첨단 산업,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성장 산업에 투자되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고, 국민성장 ISA는 이런 국민성장펀드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 국내 펀드, BDC를 모두 편입할 수 있는 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성장펀드는 손실 20% 정부가 후순위로 보존해주고요. 국민성장 ISA 같은 경우에는 손익통산돼서 모든 수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아니라 순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기 때문에 굉장히 절세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ISA 계좌 안에 국민성장펀드, BDC 같은 상품들을 담으면은 비과세도 되고 분리과세도 되고 손익통산 효과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손실이 났을 때 뭐 20% 정도 보존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 있다. 그래서 정책, 계좌, 상품이 한꺼번에 맞물리는 구조가 바로 국민성장 ISA 계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2026년 정책과 관련돼서 절세 상품들을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2026년 최고 절세 상품 딱 하나만 고른다면 어떤 것이 될까요? 제가 이것을 좀 사례를 들어서 한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걸 참조하시고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청년 ISA, 그다음 국민성장 ISA, 그다음 국민성장펀드, 그다음 BDC라는 이런 4개의 상품이었는데요. 만약에 연봉 5천만 원이신 분이 투자금 2천만 원 투자해서 각각 만약 배당소득 300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것이 절세액이 가장 큰지 비교를 해봤더니요. 청년형 ISA 계좌는 절세액이 76만 원, 국민성장 ISA는 한 46만 원, 국민성장펀드는 137만 원이나 되고요. BDC는 한 17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절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국민성장펀드가 가장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성장펀드를 가입하면은 배당소득 9% 분리과세 되고요. 납입액의 최대 40% 소득이 공제되고, 혹시라도 손해가 발생하면 정부가 또 20% 후순위 보존까지 해주니까 굉장히 절세 측면에서 굉장히 좋다. 수익이 나는 경우에는 세금을 덜 내고, 손실이 나면은 또 정부가 20%까지는 보존해 주니까 굉장히 유용한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실제로 여유가 있다고 하면은 여기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되신 분은 다 가입하는 게 좋겠죠. 이왕이면은 절세가 되니까 그렇다는 소리고요. 만약에 딱 하나만 고른다고 하면은 국민성장펀드가 조금 더 절세 면에서 유리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미 길을 깔아줬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상품들은요. 지금 당장 판매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장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부가 그런 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상품화하는 데는 몇 달 걸릴 겁니다. 그럴 때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상품이 나왔을 때 반드시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이미 절세에 관한 길을 깔아 주었습니다. ISA 계좌, 그다음 국민성장펀드, BDC라는 합법적인 절세 고속도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길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몇백만 원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고요. 모르는 사람은 똑같은 돈인데 몇백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뒤에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할 것은 3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내 투자 계좌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내가 투자하는데 절세 계좌는 없고 그냥 일반 계좌만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ISA 계좌 활용 가능 여부, 내가 예를 들어서 가입할 수 있는
ISA 계좌가 청년형인지 아니면 국민성장 ISA 계좌인지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다음 정부 정책과 맞는 투자를 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제 혜택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똑같은 돈을 투자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몇백만 원 더 받을 수 있고 그것이 1년, 2년, 3년, 10년이 쌓이면은 굉장히 큰 목돈이 되거든요. 그런 점들을 유념하셔서 정부에서 이렇게 혜택을 주는 상품은 반드시 가입하는 게 좋겠다. 당장 돈이 없더라도 10,000원짜리라도 넣어서 하나 계좌는 만들어 놓은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돈이 생겼을 때 그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좋은 혜택이 있는 상품들은 한시 상품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 혜택이 그런 상품을 가입할 수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품이 금년에 나오면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띄워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런 절세 상품, 특히 정책성 절세 상품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들어주신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